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배울 단어는 4단원이고요. 이 단어는 문학작품에 담겨져 있는 그런 사회문화적 혹은 역사적 상황을 파악을 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작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단원이거든요. 가장 먼저 첫 번째 단원, 삶이 담긴 노래 부분이고요. 시에 담겨져 있는 그런 문화적 상황, 역사적 상황 파악하는 것부터 먼저 시작해 볼게요. 거기 교과서 페이지는 164쪽이고요. 거기 노래 가사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요거 내용 보시면 여기 복권열풍이다. 그 다음에 부자열풍이다. 백수열풍이다. 이런 말들 보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사이버머니 텅 빈 주머니, 뭐 하얀 손, 놀 수밖에 없잖아, 일이 없잖아,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 드러나는 이 당시의 사회 모습을 보면 거기다 간단히 정리. 복권열풍, 부자열풍이라는 말로 보아 물질만능주의, 그리고 한탕주의가 만연한 사회. 물질만능주의, 그리고 한탕주의가 만연한 사회. 또 놀 수밖에 없잖아, 하얀 손 등의 가사를 통해 당시에는 실업자가 많았던 사회이다. 실업자가 많았던 사회이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정리해 두시고 본격적으로 이웃사의 청포도라는 시에 대해서 배우기로 할게요. 바로 뒷장 넘어가시면 166쪽에 간단하게 빈칸에다가 핵심 정리 체크합시다. 첫 번째, 갈래는 형식상 자유시, 내용상 서정시. 형식은 자유롭고 개인의 정서를 다룬 서정시예요. 자유시, 서정시. 그 다음에 성격은 상징적, 감각적, 그리고 희망적. 세 가지 쓰셨어요? 감각적이라는 말이 시에 나오면 심상, 이미지 많이 쓴 거라 그랬죠?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중심 소재, 제재는 청포도. 하셨어요? 자, 그 다음 주제, 풍요롭고 평화로운 미래 세계에 대한 염원. 풍요롭고 평화로운 미래 세계에 대한 염원. 됐죠? 특징 세 가지만 쓸게요. 첫 번째, 흰색과 푸른색의 색채 대비를 통해서 흰색과 푸른색의 색채 대비를 통해서 시각적 이미지 제시. 시각적 이미지 제시. 그 다음 두 번째, 청포도, 손님과 같은 상징적 표현을 사용해서 주제를 제시했다. 청포도, 손님과 같은 상징적 표현 사용해서 주제를 제시 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뭐뭐련 혹은 뭐뭐렴, 좋으련, 뭐 이런 표현들 있죠. 뭐뭐련, 뭐뭐렴 같은, 자, 이런 종결어미의 사용을 통해 기다림과 소망의 정서 제시. 기다림과 소망의 정서 제시. 자, 요거는 이 시 내용만 갖고 본 내용이었고요.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 또 작가의 생애,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보면 이 시는 주제에다가 추가해서 하나 더 쓰세요. 조국 광복 염원. 조국 독립이죠. 독립. 일제강점기 때이기 때문에 조국 광복 염원까지 같이 추가적으로 써주세요. 되셨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1연부터 들어갈게요.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라고 돼 있어. 자, 여기에서 내고장 체크하시고 요거는 공간적 배경이죠. 공간적 배경. 그 다음에 7월, 7월은 시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 자, 그런 7월이 되면 뭐가 익어간대? 그치,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청포도 체크하시고요. 청포도는 이 시에서 푸른색의 이미지가 돼요. 푸른색의 이미지로 제시가 됐고요. 거기에다 쓰세요. 청포도의 상징적 의미.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 그 다음 공동체적인 삶. 하나 더,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의 상징.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의 상징. 하셨죠?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자, 그래서 첫 번째 연 정리합니다.
청포도가 익어가는 내고장의 7월. 정리하실 수 있죠? 청포도가 익어가는 내고장 7월. 자, 그 다음 두 번째 연.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주저리 열리고 주저리 주저리. 자, 그 다음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아라리 들어와 박혀. 자, 요거 두 개 묶으시고, 요거는 뭔가 풍성한 느낌이지, 그치? 그래서 풍성하고 풍요로운 느낌의 시어. 풍성하고 풍요로운 느낌의 시어. 됐죠? 자,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하늘, 자, 청포도랑 똑같이 푸른색의 이미지죠. 요것도 같이, 얘도 푸른색의 이미지고요. 상징 자금이 정리합니다. 꿈, 이상, 그 다음 소망의 대상. 꿈, 이상, 소망의 대상. 됐어요? 자, 그래서 이연 끊고요. 정리. 꿈과 소망이 담긴, 꿈과 소망이 담긴 청포도. 꿈과 소망이 담긴 청포도. 그 다음 세 번째 연. 자, 하늘 미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푸른 바다 체크하시고, 푸른 바다도 역시나 푸른색의 이미지지, 그치? 동일한 푸른색의 이미지. 그래서 여기서 쓰세요. 손님이 오는 희망과 이상의 세계. 손님이 오는 희망과 이상의 세계. 자, 그럼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자, 그 다음 흰 돛담배가, 자, 요거는 다른 모양으로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흰 돛담배 체크하시고, 요거는 이상을 현실로 연결해주는 역할. 이상을 현실로 연결해주는 역할. 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요. 세 번째 연 정리합니다. 흰 돛담배가 밀려오기를 바람. 흰 돛담배가 밀려오기를 바람. 자, 그 다음 내가 바라는 손님은, 내가 바라는 손님. 자, 손님 중요하죠. 이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손님 체크합니다. 시적 화자가 말하는 이 시적 화자가 간절하게 기다리는 대상. 말하는 이 시적 화자가 간절하게 기다리는 대상. 그래서 시대적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어떤 대상이냐, 이게 거기다 쓰세요. 평화로운 세계 화살표하고, 평화로운 세계 혹은 시대적 상황을 보면 조국 광복, 조국 독립. 평화로운 세계, 그 다음 조국 광복, 조국 독립. 자, 그리고 중요한 거, 고달픈 몸으로 올 거다라고 표현했잖아. 그러니까 힘들게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치? 거기다 써요. 조국 광복을 위해서는 힘든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 제시. 조국 광복을 위해서는 힘든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 제시. 자, 그렇게 고달픈 몸으로 청포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자, 청포도 박스. 청포도 푸른색의 이미지죠. 똑같이. 하늘, 푸른 바다, 청포. 그래서 요것도 희망의 이미지. 희망의 이미지. 그러니까 푸른색의 이미지가 보통 희망, 그 다음 풍요로움, 요런 이미지가 되는 거죠. 자,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자, 여기까지. 자, 정리합니다. 손님이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함. 손님이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함. 그 다음, 자, 내가 그를 맞아. 이 그가 누구야? 그치, 손님이지, 손님. 내가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 그래도 좋아. 괜찮아. 이런 표현인 거잖아. 그래서 요거는 그만큼 간절하게 기다린다는 얘기. 손님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과 소망. 손님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과 소망.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 손님과 함께 청포도를 따먹고 싶음. 손님과 함께 청포도를 따먹고 싶음. 자, 그 다음 장 마지막 의견 들어갑니다. 아이야 하고 나와요. 아이야. 자, 여기서 아이야는 어떤 특정 아이라기보다는 그냥 부르는 대상. 자, 감탄사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아이야,
우리 식탁에는 은쟁반에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앞에서 흰색 이미지 뭐 나왔었어? 흰색 이미지가 흰 돛담배 하나 나왔었잖아요. 여기 마지막에 한꺼번에 나오죠. 뭐야? 은쟁반하고요. 그 다음에 하얀 모시 수건. 하얀은 시적 허용인 거 아시죠? 요거는 흰색의 이미지. 화이트. 흰색의 이미지고요. 같이 묶어 두시고, 아이야, 우리 식탁에는 은쟁반에 하얀 모시 수건까지 쫙 마련해 두고 기다리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그치, 손님을 위해서. 그래서 요 부분은 마지막 유견을 묶어서 써요. 손님을 기다리는 시적 화자의 정성스럽고 경건한 모습.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 마지막 유견 손님이 올 때를 대비함. 했죠? 손님이 올 때를 대비함. 자, 그리고 이 부분에다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할 건데 뭘 할 거냐면 일단 색채 대비가 되고 있는 부분부터 기억나시죠? 표현상 특징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색채 대비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게 뭐냐면 아까 흰색하고요. 그 다음에 그치 푸른색의 이미지가 대비가 되는데 흰색은 뭐가 있었어요? 흰 돛담배, 은쟁반, 그 다음에 하얀 모시수건 요거였죠. 그래서 흰색은요. 요런 시어들 묶어서 정리해 두시고 깨끗함, 그치? 그 다음에 순수함 요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푸른색의 이미지 같은 경우는 청포도, 하늘, 푸른 바다, 청포 이렇게 나왔었죠. 얘네는 평화로움, 그 다음에 풍요로움, 그 다음 시원함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색채 대비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한 건 뭐냐면 거기다 써요. 풍요로운 세계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염원을 감각적으로 제시. 풍요로운 세계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염원을 감각적으로 제시. 색채 대비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거였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체크할 게 뭐가 있냐면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첫 번째 나왔던 청포도 있죠. 청포도 기억나시죠? 여기 나와 있는 청포도 같은 경우는 풍요롭고 그치 아름다운 삶, 공동체적인 삶,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상징하는 애였고,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하늘 같은 경우는요. 기억나시죠? 하늘 같은 경우는 꿈, 소망, 이상 이런 대상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손님 같은 경우는 손님 보이죠? 손님 같은 경우는 조국 광복, 평화로운 세계 이런 걸 상징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은쟁반, 하얀 모시수건 같은 경우는 손님에 대한 정성의 표현. 요거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정리하셨나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학습활동 넘어가기 전에 그 아래 두 가지만 간단하게 정리해 놓을 건데요. 거기 빈칸에다가 써두세요. 자, 이 시에 드러나 있는 시에 나타난 거기 사회, 문화, 역사적 상황. 자,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시대적 배경은 아까 뭐라 그랬죠? 그치, 일제 강점기. 그 다음에 이 사람 시인은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이냐? 시인은 시인이자 그 다음에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던 독립운동가였어.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상황을 바탕으로 이 시의 주제를 정리를 다시 해보면 아까 얘기했었죠? 평화롭고 첫 번째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 공동체 회복이자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 공동체 회복. 그 다음 두 번째 조국 광복, 그치? 조국 광복 그리고 조국 독립에 대한 염원까지 이렇게 해서 다시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에 드러나 있는 시적 화자의 태도, 시적 화자의 태도. 그중 첫 번째, 체크합니다.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계, 광복된 조국이겠죠. 그런 세계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염원함, 간절하게 소망하고 염원함. 그 다음 두 번째, 정성스러운 태도로 손님을 간절하게 기다림. 하셨죠? 거기까지 정리하셨으면 이제 학습활동 보면서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 합시다. 첫 번째 1-1 여기서 말하는 시적 화자가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고 소망하는 일은 뭐겠느냐. 일단 기다리는 사람은 손님이죠. 그쵸? 그리고 소망하는 일은 거기다 쓰세요. 손님과 함께 청포도를 따먹는 것. 손님과 함께 청포도를 따먹는 것. 자, 그 다음 두 번째, 다음 구절을 참고해서 봤을 때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시적 화자의 태도가 어떠하냐. 우리 함께 포도를 따먹을 수만 있다면 내 두 손은 한복 적셔도 좋고 우리 은쟁반에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두고 기다리자, 이런 거잖아요. 일단 두 가지 쓸게요. 첫 번째, 정성스러운 태도로 손님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 정성스러운 태도로 손님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손님이 오는 것을 확신하며 손님이 빨리 오기를 소망하고 있다. 손님이 오는 걸 확신하며 손님이 빨리 오기를 소망하고 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 시에서 색채감이 드러난 시어들 찾고 그 느낌 적기인데, 일단 시어 흰색 드러내는 것부터 아까 했었죠. 흰 돛담배, 은쟁반, 그리고 하얀 모시수건 세 가지 하셨죠? 이것에 대한 느낌은 그치, 깨끗함, 순수함. 그 다음에 푸른색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시어들, 청포도, 하늘, 푸른 바다, 그리고 청포 했어요. 청포도, 하늘, 푸른 바다, 청포. 자, 이것에 대한 느낌은 평화로움, 그 다음 시원함. 평화로움, 시원함. 자, 거기까지 정리하셨으면 이제 뒷장 넘어가셔서 이육사 아저씨, 이육사의 연표가 나와 있죠. 자, 원래 이분의 이름은 이월록이에요. 이월록이라는 이름인데, 거기 보이죠? 이 사람이 열심히, 열심히 운동하다가, 독립운동하다가, 거기 죄수로 들어가 있었는데, 투옥돼서 그때 죄수 번호가 264번인 거야. 그래서 자신의 호를 육사라고 지었어. 그래서 이육사가 된 거지. 그러니까 원래대로 자기의 그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죄수 번호를 따서 호를 지었는데, 그만큼 자신이 독립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강한 그런 자부심? 뭐 이런 거라고도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매우 열심히 독립운동 하시다가 결국에는 감옥에서 사망한 그런 분이에요. 이 내용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죠. 이제 요 내용을 바탕으로 봤을 때 그 위에는 연표를 참고로 해서 보면 당시의 사회 문화적 역사적 상황이 어땠겠느냐 딱 봐도 보이지, 그치? 두 가지 쓸게요. 정리해서 첫 번째, 일제강점기로 일제 탄압이 극심했다. 일제강점기로 일제 탄압이 극심했다. 그 다음 두 번째, 일제 감시와 억압에도 독립운동 단체들이 활동을 했으며 독립을 염원하는 문학 작품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손님과 청포도의 의미를 추측을 해보자면, 앞에서도 했던 얘기, 손님은 그치, 조국 광복 혹은 우리나라의 독립, 그 다음 청포도는 그치, 평화로운 세계, 그치, 그리고 평화롭고 풍요로운 공동체의 삶, 평화로운 세상,
평화롭고 풍요로운 공동체의 삶. 정리하셨죠? 자,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보면 결국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겠죠? 주제 두 가지 쓰시면 돼요. 첫 번째, 조국, 광복에 대한 염원. 그 다음 두 번째,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의 회복.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의 회복. 정리하셨죠? 거기까지 마무리 하셨으면 이제 두 번째 시, 나이 덕에 방을 얻다 라는 시에 대해서 볼게요. 교과서 페이지는 170쪽이고요.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이 시도 갈래는 형식상 자유시, 그 다음 개인의 정서 다룬 서정시고요. 그 다음에 성격, 감각적, 얘도 마찬가지예요. 감각적, 그 다음에 사실적, 향토적, 그 다음 제재, 중심 소재, 지실마을, 지실마을이라고 구체적 지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실마을의 어느 집, 지실마을의 어느 집, 그 다음 주제, 가족 간의 정에 대한 감동, 가족 간 정에 대한 감동. 그 다음 특징 세 가지 쓸게요. 첫 번째, 주인집 아주머니와 말하는 이의 대화를 인용함. 주인집 아주머니와 말하는 이의 대화를 인용함. 그 다음 두 번째, 사투리를 사용해서 생동감과 현장감을 드러냄. 그 다음 세 번째, 구체적 지명 제시해서 작품의 사실성을 높임. 됐죠? 자, 먼저 제목에 방을 얻다라는 것의 그 의미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먼저 보셔야 되긴 하는데, 간단히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빈 방을 늘 마음으로 쓰고 있다는 그 말 속에서 보면 내가 이제 새들어 살기 시작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방을 얻지는 못했지만 주인 아줌마 말을 통해서 그 집과 혹은 그 주인 부부에 대한 그런 좋은 감정, 그걸 통해서 나의 마음을 두고 왔다라는 표현을 지금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의 시적 화자가 말하는 이가, 그러니까 한가로운 어떤 그 시골 마을에 방을 얻으려고 하다가 집주인의 모습에서 느낀 감정, 그걸 다룬 그런 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거기 내용 볼게요. 담양이나 창평 어디쯤 방을 얻어서 다람쥐처럼 드나들고 싶어서, 요거 두 개, 요 두 행을 꾸셔서 말하는 이의 소망, 시적 화자의 소망. 그래서 고즈넉한 마을만 보면 들어가서 기웃거렸대요. 거기 고즈넉한, 왜 평화로워 보이고 고요한 그런 마을들 있잖아. 평화로워 보이는, 자, 그런 분위기 거기다 쓰세요. 말하는 이가 소망하는 마을의 분위기. 자, 그렇게 기웃거렸대. 자, 여기까지 먼저 끊고, 방을 얻으려고 돌아다님. 지실마을 어느 집을 지나. 지실마을 어느 집, 요 부분 체크하시고. 됐어요? 요 부분은 작품의 시적 공간 하고 화살표, 구체적 지명으로 사실성을 높임. 그 다음 오래된 한옥 박스, 그 다음 수더분한 꽃들이 피어있는 마당. 보여요? 요런 것들이 이 시적 화자가 말하는 혹은 소망하는 그런 마을 분위기였던 거지. 그치? 그래서 같이 묶어서 요게 고즈넉한 그런 마을의 분위기라고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그런 마당을 보았대요. 나도 모르게 열린 대문 안으로 들어섰는데, 나도 모르게 이끌렸다,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지. 그치? 거기다 써요. 여기는 말하는 이가 그 집에 이끌렸음을 드러내는 표현. 아저씨는 숫돌에 낫을 갈고 있었고, 아주머니는 밭에서 막 돌아온 듯 머리 수건이 촉촉했다.
자, 여기까지 끊고 두 번째 파트 4행부터 9행까지예요. 지실마을에서 마음에 드는 방을 발견함. 지실마을에서 마음에 드는 방을 발견함. 저 방을 한 칸 얻었으면 하는데요. 일주일에 두어 번 와 있을 곳이 필요해서요. 내가 조심스럽게 한옥 쪽을 가리키자 아주머니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글씨 아그들도 다 서울로 나가불고 우리는 별채서 지낸께로 안채가 비기는 해라오. 그라제마는 우리 집안의 내력이 깃든 데라서 매물로는 지금도 쓰고 있단 말이오. 여기까지 어디서부터 오면 저부터 시작해서 그 뒷장에 쓰고 있단 말이요. 여기까지 일단 먼저 묶으시고요. 요 부분이 뭐냐 거기다 먼저 써요. 시적 화자 말하는 이와 아주머니의 대화예요. 말하는 이와 아주머니의 대화. 자, 다시 위쪽 올라오셔서 일주일에 두어 번 와 있을 곳이 필요해서요. 자, 요게 거기다 써요. 말하는 이가 방을 얻으려는 이유. 말하는 이가 방을 얻으려는 이유. 자, 그랬더니 아줌마가 한 말 뒷장 넘어가셔서 아그들도 다 서울 나가불고 공동체가 이제 많이 해체가 됐지, 그치? 거기 묶어서 쓰세요. 전통적 가족의 형태가 사라짐. 전통적 가족 형태가 사라짐. 농촌 공동체의 해체. 농촌 공동체의 해체. 자, 그 다음 우리는 별채에서 별채가 새로 지은 공간이에요. 새로 지은 공간. 진행께로 안채는 그치 오래된 공간. 그래서 얘네 두 개가 서로 대조적인데 공간적 대비. 자, 그 다음 거기 진행께로 그 다음에 해라우 요거 두 개는 묶으셔서 그치 얘는 전라도 방언. 전라도 방언 사용한 거. 보통 생동감 그치 현장감 사실감 이런 거 드러내려고 방언 활용하죠. 그거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넘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공간 대비한 거. 공간 대비 일단 안채 그리고 별채 각각의 의미를 먼저 정리하죠. 안채는요 첫 번째 오래된 공간 그리고 별채는 그치 새로 지은 공간. 그 다음 안채는 뭐라 했어? 마음으로 쓰고 있는 공간. 마음으로 쓰고 있는 공간. 하나 더 가족의 내력이 깃든 곳. 가족의 내력이 깃든 곳. 자, 그리고 별채는 새로 지은 공간이고 현재 쓰고 있는 곳. 현재 쓰고 있는 곳. 정리하셨죠? 자, 그라지만은 우리 집안의 내력이 깃든 곳이라서 여기가 안채의 의미죠. 그래서 여기 묶어서 이 부분을 쓰세요. 아주머니에게 방의 의미. 아주머니에게 방의 의미. 하고 땡땡. 가족 간의 정이 깃든 공간. 가족 간의 정이 깃든 공간. 그래서 마음으로는 지금도 쓰고 있단 말이다. 자, 요거는 묶어서 써요. 방에 대한 부부의 애정과 여유로움. 방에 대한 부부의 애정과 여유로움. 그 다음 여기까지 끊으시고 거기 정리합시다. 아주머니에게 방을 빌려달라고 하지만 거절당함. 아주머니에게 방을 빌려달라고 하지만 거절당함. 자, 그 다음 이 말을 듣는 순간 정갈한 마루 위에 앉아 계신 저녁 햇살이 눈에 들어왔다. 자, 요거 두 개 묶어서 써요. 말하는 이가 느낀 감동을 감각적으로 드러내는 표현. 말하는 이가 느낀 감동을 감각적으로 드러내는 표현. 자, 새노우라는 말도 못하고 돌아섰지만 그 부부는 알고 있을까? 빈방을 마음으로는 늘 쓰고 있다는 말 속에 내가 이미 새들어 살기 시작했다는 걸. 자, 그 부분 요 묶어서 써요. 그 집과 부부에 대한 애정. 그 집과 부부에 대한 애정.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 거기다 정리. 아주머니에게 감동을 느껴. 아주머니에게 감동을 느껴.
마음을 두고 돌아옴. 마음을 두고 돌아옴. 자, 거기 아래다가 역시나 학습활동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정리하고 갑시다. 자, 여기서 제시된 방의 의미. 자, 일단 말하는 이에게는요, 말하는 이에게는 거기다 써요. 일주일에 두어 번 와 있을 곳이라고 표현했죠. 일주일에 두어 번 와 있을 곳. 자, 요게 표현하는 거는요, 화살표, 휴식의 공간. 휴식의 공간, 그리고 잠시 머무는 곳. 잠시 머무는 곳. 자, 그에 비해서, 자, 여기 있는 집주인에게는요, 집주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집안의 내력이 깃든데, 우리 집안의 내력이 깃든데, 자, 요게 의미하는 바는요, 거기다 써요. 아래 화살표하고, 가족의 정과 역사, 가족의 정과 역사, 그리고 추억이 담긴 공간, 가족의 정과 역사, 그리고 추억이 담긴 공간. 정리하셨죠? 거기까지 했으면 이제 넘기셔서 학습활동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요시 마무리 정리합시다. 자, 거기 첫 번째. 시적 화자가 말하는 이가 방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였느냐 찾아서 써보라 했으니까 거기 첫 번째 1행 2행 갖다 쓰시면 되는데 거기 쓰세요. 담양이나 창평 어디쯤 방을 얻어 다람쥐처럼 드나들고 싶어서. 여기까지. 담양이나 창평 어디쯤 방을 얻어 다람쥐처럼 드나들고 싶어서. 여기 갖다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말하는 이가 찾아간 지실마을 어느 집의 분위기는 거기 정리. 자, 고요하다, 고요하다, 평화롭다, 그 다음 고즈넉하다, 그 다음 아름답다, 그리고 따뜻하다 등등. 고요하다, 평화롭다, 고즈넉하다, 아름답다, 따뜻하다 등등.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말하는 이가 밑줄 친 부분과 같이 행동한 이유가 뭘까? 거기 새노우라는 말도 못하고 돌아섰대요. 그치? 자, 거기 첫 번째 씁니다. 아주머니가 집안의 내력이 깃든 곳이라며 마음으로는 방을 아직도 쓰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했어요? 아주머니가 집안의 내력이 깃든 곳이라며 마음으로는 방을 아직도 쓰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 두 번째. 가족을 위하는 아주머니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다.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뒷장 넘어가면, 자, 그럼 이 시에서 드러난 사회문화적 상황은 뭐냐? 보이죠? 요 신문기사 읽어보세요. 읽고 그 아래 정리. 자, 이 신문기사에 정리합니다. 첫 번째, 신문기사에 드러난 사회문화적 상황. 네. 신문기사에 드러난 사회문화적 상황 뭐냐? 거기다 써요. 오늘날 농촌은 젊은이들이 점차 사라지고, 노인 인구가 많아져. 농촌 공동체의 해체가 염려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시 두 번째, 이 시에서 그런 부분을 찾아보면 어디냐? 자, 두 번째, 시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은 땡땡 어디야? 그치, 글씨.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글씨. 아그들도 다 서울로 나가불고 우리는 별채서 지난께로 안채는 비기는 해라우. 여기까지 하셨어요? 글씨. 아그들도 다 서울로 나가불고 우리는 별채서 지낸께로 안채가 비기는 해라우. 됐죠? 자, 그 다음 요걸 참고로 해서 여기에 담긴 아줌마의 말을 의미를 정리를 해보면, 마음으로는 아직도 쓰고 있다라는 표현은, 그치, 거기다 뭐라고 쓰냐, 아주머니의 자식들은 서울로 떠나고 도시로 떠나고 안채는 비어있지만
서울로 떠나고 도시로 떠나고 안채는 비어있지만 자식들에 대한 사랑은 자식들, 가족이라고 해도 되고 자식들에 대한 사랑은 여전하다는 의미이다. 자식들에 대한 사랑은 여전하다는 의미이다. 정리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런 활동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방을 얻다에 담겨진 의미를 정리를 해보면 이제 거기다 씁니다. 집안의 내력이 깃든 곳이라며 방을 구하는 자신의 청을 정중하게 거절하는 아주머니의 모습에서 가족 공동체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끼고 자신 역시 그 집과 주인 부부에 대한 애정을 가지게 되어 자신의 마음을 두고 왔음을 의미한다. 자신의 마음을 두고 왔음을 의미한다. 정리되셨죠? 자, 그래서 시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가 마무리고요. 그 아래 3번 같은 경우는 자기의 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떤 공간에서 살고 싶은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이제 그 뒷장 여기 빈칸 정리합시다. 자, 사회문학 작품에는 사회문화 그리고 역사적 상황을 바탕으로 창작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역사적 상황은 창작의 배경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시의 창작 의도와 그런 시인의 삶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시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겠죠. 정리하셨어요? 거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자, 다음 시간에 삶이 담긴 이야기 이번에는 소설 속에 담겨진 사회문화적 그리고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파악해 보도록 해요. 고생하셨습니다.